자, 오늘은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공유해 드릴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말 금융주랑 기술주, 테크주 이런 주식들에 투자하신 분은 제 생각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 방향을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시황 분석을 이번 주에 해드릴게요. 보시면 헬스케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갔고, 그쵸?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스토어 주식들, 뭐 월마트, 코스코 이런 데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데서는 쇼핑을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주식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외로 테슬라가 최근엔 좀 내려가고 있지만 일주일로 봤을 때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전기차 프로덕션을 좀 더 나라에서 램프업 할 거라고, 지금 오일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테슬라는 좀 비교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다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레일로드 쪽도 올랐고, 그 머시너리 쪽도 올랐고, 그리고 에너지 쪽 당연히 올랐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쪽 디펜스 섹터 쪽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보잉이 내려간 이유는, 보잉은 콘택트 주식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이런 에어라인에서 그 비행기 자체를 프로바이드 많이 하니까요. 콘택트주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거. 콘택트주 트래블 쪽이 내려가면은 보잉도 같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디펜스 섹터지만 보잉은 오히려 콘택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연히 지금 전쟁이 제일 큰 이슈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지금 뉴스를 보시면요, Russia invasion of Ukraine is driving up air cargo cost. 퓨얼 코스트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료 자체가 올라가면은 배송비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건값도 갑자기 비싸지고, 연료비가 비싸지면서 배송비도 더 비싸지고, 그럼 결국 물건값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악재 에펙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raw material cost 자체가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플라이 디맨드, 간단하게 이 이슈를 설명해 드리면요, 서플라이가 적당히 있고 디맨드가 적당히 있을 때, 수요가 적당히 있을 때는 이렇게 중간 포인트로 가격이 적당해지는데, 이제 서플라이가 이렇게 부족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 레벨 보이시죠? 이 레벨이 이 레벨이랑 이렇게 이어지면서 프라이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줄수록 프라이스는 점점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크루드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컨셉트를 지금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베이스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셔널 가솔린 프라이스 자체가 3.83, 제일 비싸대요. 2012년 이후로요. 자, 그래서 기술주에 많이 투자하셨고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신 분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막 이미 다 물려있는 주식인데 계속 하락하고 있고. 네,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방향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캐시 비율이 많으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 주식들이 더 싸지면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막 올인 하신 분들, 캐시 비율이 없는데 기술주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하셔서 저는 캐시 비율을 조금 늘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 대신 기술주가 더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리미트 바잉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크K ETF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크K ETF는 지금 최근 그 전쟁 뉴스가 악화되면서 4일 동안 더 많이 내려간 걸 딱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전쟁이 지금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랑 미국 사이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성장주는 지금 저점 매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사나라는 주식을 좋은 예라서 들을게요. 이런 주식은 보시면 이 하락 채널에서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했고, 이런 저점 레벨에서 지탱해주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기적인 상승이 또 커요. 성장주는 60%나 됩니다, 며칠 동안. 근데 지금 그만큼 다시 내려온 상태이죠. 라인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매수를 하셨고, 아니면 뭐 더블 바텀 때 매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셨으면 또 지금
괜찮은 매수 기회가 돌아오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같은 레벨에 있고 전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물려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요즘 성장주는요, 어느 정도 저는 스윙을 사용하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장주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막 리미트 바잉을 걸어 놓으세요. 막 더 하락한 레벨.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런 스토캐스팅과 RSI를 사용하면서 매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입니다. 저는 앞으로 지수 자체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싸서 바이어들이 들어왔다가 또 지오폴리티컬 이슈 때문에 또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횡보 기간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요.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저는 왜 횡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정말 세일하는 주식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주식들이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기간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성장주는 지금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X를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이번 주에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페이트렌에서도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이 있을 때 말씀해 드렸고요. 근데 이 주식을 좀 더 펀더멘털리 보시면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건 PE가 아직도 2예요. EPS가 5.4일 때도 47불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X라는 주식이. 지금은 너무 단기적으로 수익이 좋아서 EPS가 그때 2배 이상 넘어요. 근데도 지금 31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발류에이션으로 비교했을 때도 PE도 2니까 지금 실적 대비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틸 가격, 뭐 메럴 가격, 카퍼 가격 그리고 메탈 프로듀서, like AA 이런 주식들도요.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더 득을 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언급해드리고 싶은 거는 크루드 오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역시나 정확히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지지선 레벨이 있죠? 여기 저항선 레벨이 있죠? 그쵸? 이번 주 움직임을 보세요. 브레이크아웃이 있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런 움직임이 보여요. 지금 거기도 뚫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분석을 봤는데 사우디 다음으로 러시아가 두 번째로 오일 리저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오일 서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오일도 막고 뭐 또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당연히 러시아한테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계속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 러 매테리얼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봐도 지금 푸틴이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최상의 케이스 정도는 그냥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푸틴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요. 그게 저는 최상의 케이스 같아요. 누가 이기던 거기서 전쟁이 끝나는 게 최상의 케이스인데 그 최상의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에너지 가격과 메탈 이런 가격은 당분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일이 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콘택트 주식이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케이스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지금 구글도 최근에 어나운스 있었죠. 4월에 다시 엠플로이들 이제 회사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코로나 케이스가 줄어들면서 이제 월크에 드라이빙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디맨드 자체도 오일 디맨드 자체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디맨드까지 올라가는데 서플라이는 오히려 없다. 유가 가격 더 올라갑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 풀백이 있을 때 오일 주식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지오폴리티컬 시츄에이션 자체가 오일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방금도 X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그쵸? 근데 PE가 2예요. 실적이 몇 분기 동안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EPS가 5.4였을 때도 47불이었는데 지금 13이에요. PE도 2고요. 물론 PE가 1까지 내려간 적도 있죠. 이 주식은. 그때가 여기에요. 코로나 바닥 때. 그때 수익이 조금 있기 시작했는데도 뭐 이런 가격이었으니까요.
네, 진짜 수익 나면 팔아야 되는 시장이에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근데 좀 가지고 있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버블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따로 호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6불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도 브레이크거든요. 이렇게 쭉 상승하다 살짝 하락했다가 또 브레이크. 거래량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일찍 파신 분도 저 많이 알아요. 이럴 때.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굳이 지금 일찍 파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장투를 생각하시는 건 좋긴 한데 기술주들이 너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노트를 적어 드릴게요. 전쟁이 심해지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커마들이에요. 이쪽을 메테리얼이라고 또 잡고, 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로 할게요. 근데 에너지도 커마들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그리컬처럴 쪽. 네 번째는 지금 레일로드랑 배송, 그러니까 배송 쪽이에요. 해운 배송이랑,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 쉽이랑 레일로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다섯 번째 하나 더 넣을게요. 디펜스, 전쟁 때문에 디펜스 섹터. 이렇게 수혜주예요. 지금 전쟁이 심해지면 요거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메테리얼즈 아까 말씀해 드렸죠. AA, CLFX 뭐 이런 주식들. 자, 에너지는 정말 많은데 옥시는 조금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뺄게요. 엑산모빌, CVX, 쉐버런 있고 많아요. 사실 팽, EOG 뭐 이런 주식들. 이렇게만 해드릴게요. 대번 에너지. 에그리컬처 쪽은 그 뉴트리언이랑 모즈가 제일 좋아요. 이게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쉽이랑 레일로드 쪽은 SBLK, 그리고 오늘 올라간 UNP인가? CXX도 오늘 콜바잉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자, 그리고 디펜스 섹터는 NOC, 뭐 라키드 마틴, 엘 해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ETF로 투자하셔도 되고요. 네, 뭐 택 넣어도 되죠. 네, 여기 택 넣어도 됩니다. 뉴코 뺄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전쟁이 해결이 되면 여기 빼고 다 올라가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진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파이낸셜이에요. 전쟁이 해결이 되면. 지금 파이낸셜 섹터가 전쟁의 임팩트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ETF로 따지면 엑셀에 뭐 레버리지로 보면 뭐 BKNU, FAST, DPST 있고 뭐 빅뱅크들 다, 그리고 리저널 뱅크도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파이낸셜 섹터가 득을 볼 거고, 지금 반도체 섹터도 세미 쪽도 심각한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숫자로 런했을 때 분석을 봤을 때 임팩트를 그렇게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가 없는데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원X ETF는 SOXX죠. 그리고 레버리지는 XOXL. 그 다음 뭐 이런 주식들 다 AMD, 이런 엔비디아 이런 거 다 올라갈 거예요. 전쟁만 이슈만 해결이 되면요. 이런 주식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얼마나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 차이예요. 뭐 요 정도로만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주식들이 특히 더 득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빅테크, 성장주, 소형주 이런 주식들도 다 잘 올라가요. 전쟁이 해결이 되면요. 근데 성장주랑 소형주는요, 인플레이션이 더 해결이 되면 좋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서플라이가 넉넉해지면서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런 주식들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올라가는 기간이 다시 올 거예요. 캐티 우드 주식들이요. 아크 ETF 이런 주식들이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캐티 우드도 정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들어요. 아크 ETF에 여러분들 갑자기 가치주 넣고 막 에그리컬처럴 주식 넣고 짐 같은 주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캐티 우드 띠어리랑 안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ETF, 이노베이팅 하는 ETF인데 캐티 우드 탓이 아니고요. 환경 탓이에요. 환경. 정말 환경 그 자체입니다. 환경이랑 지오폴리티컬 이슈 탓이에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